연말 가족 모임 전날 밤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어머님, 이번엔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집이 복잡해요. 70대 시어머니 김순자 씨는 잠시 멈췄다. 30년간 명절마다 새벽부터 부엌에 서왔던 그녀였다. 전, 잡채, 갈비찜까지 혼자 준비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세월.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며느리의 목소리엔 미안함보다 불편함이 더 묻어났다. 그래, 그럼 나도 쉬어야지. 순자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 씨는 오래된 통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음식 주문, 선물 결제, 친척들 맞을 준비까지. 시어머니 없이도 완벽한 모임을 만들겠다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런데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화면에 뜬 한 문장이 그녀의 표정을 얼어붙게 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되었습니다. 처음엔 오류라 생각했다. 다시 눌렀다. 또 실패. 남편 카드, 예비 카드, 심지어 생활비 카드까지. 집안의 모든 카드가 정지된 사실을 깨달았을 때 며느리의 손이 떨렸다. 그제야 휴대폰을 붙잡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 번, 두 번, 10번. 하지만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 그 시각 순자 씨는 조용한 바닷가 카페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울렸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그날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 살지 않는 하루를 선택했다. 하지만 이 선택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김순자, 71세, 세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자. 남편이 일찍 사업 실패로 쓰러진 후 그녀는 새벽 시장 좌판과 식당 설거지를 병행하며 세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어도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우리 애들만 잘 되면 돼. 나는 괜찮아. 그게 그녀의 입버릇이었다. 큰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입사했고 둘째 민호는 의사가 됐으며 막내 민주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순자 씨는 자랑스러웠다.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큰아들 민수는 효자였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챙겼고 명절이면 가장 먼저 찾아왔다. 며느리 지영도 처음엔 착했다.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 부르며 존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혼 5년 차, 손주 태어나고 나서부터였다. 어머님, 육아는 제가 할게요. 요즘은 세대가 달라서요. 처음엔 배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점점 순자 씨가 손주를 안으려 할 때마다 지영은 미묘하게 거리를 뒀다. 할머니 손은 좀 아이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위생이 중요하거든요. 순자 씨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손을 닦고 또 닦았다. 그래도 지영의 표정은 편해지지 않았다. 명절 준비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요즘은 다 배달시켜요. 굳이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만들어야 정성이지. 아니에요. 우리 집 스타일이 있어요. 어머님 음식은 너무 옛날 방식이라. 순자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30년간 가족을 먹여 살린 그 손이 이제는 옛날 방식이 되어버렸다. 올해 연말 큰아들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하기로 했다. 순자 씨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다.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 목록을 적고 장을 봤다.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골랐다. 하지만 모임 전날 밤 며느리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번엔 손님이 너무 많아서요. 손님? 우리 가족끼리 모이는 거 아니야? 그게 친정 식구들이랑 남편 회사 사람들도 몇 명 오거든요.
집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순자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라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영의 목소리엔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결론은 같았다. 어머님이 오시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식사 준비도 그렇고 자리도 부족하고 그냥 이번엔 편하게 쉬세요. 순자 씨는 웃었다. 억지로. 그래, 알았어. 나도 쉬어야지.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지영의 말이 맴돌았다.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래, 내가 신경 쓰이는 존재구나.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결과가 이것인가. 새벽 3시 순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통장 몇 건이 나왔다. 그 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큰아들 명의 카드 부계좌 통장. 결혼 선물로 만들어준 계좌였다. 큰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순자 씨가 평생 모은 돈 2억을 넣어뒀다. 매달 이자로 생활비를 보태주고 급할 땐 쓰라고 했다. 순자 씨는 휴대폰을 켰다. 은행 앱에 접속했다. 그리고 조용히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다. 부계좌 연결도 끊었다. 화면에 뜬 확인 메시지를 보며 순자 씨는 중얼거렸다. 이번엔 나도 쉬고 싶다. 하지만 순자 씨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통장을 덮으며 그녀는 작은 쪽지 한 장을 꺼냈다. 오래된 종이에 적힌 글씨. 순자야, 내가 가장 힘들 때 이걸 써. 약속한다.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순자 씨는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번만큼은 자신을 위해 살기로. 다음 날 아침 10시 며느리 지영은 휴대폰을 붙잡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왜 다 막힌 거야? 손님들이 오기까지 4시간. 음식은 주문해야 하고 선물도 결제해야 하는데 모든 카드가 막혔다. 여보, 당신 카드 좀 써봐. 남편 민수도 당황했다. 자신의 카드까지 전부 정지됐다. 이상한의 한도는 충분한데 은행에 전화해봐요. 민수가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의 답변은 간단했다. 네, 주 계좌 소유자께서 직접 정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주 계좌 소유자요? 네, 김순자 고객님이십니다. 민수는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어머니 왜? 시니어 현실 공감 요소. 지영은 즉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1번, 2번, 10번. 받지 않았다. 뭐야, 왜 안 받는 거야? 민수도 전화했다. 문자도 보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일절 응답하지 않았다. 대체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거야? 지영은 분노보다 당혹감이 앞섰다. 어제 전화로 이번엔 안 오셔도 된다고 했을 뿐인데. 뭐?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안 오셔도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손님이 많아서 복잡할까봐 배려한 거였어요. 배려? 그게 배려야?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에 없던 일이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명절 준비하시는 걸 즐기시는데 그걸 못 오게 했다고? 즐기시긴요. 매번 힘들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그건.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의 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어머니에겐 전부였다는 걸. 시간은 흘러 오후 2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머, 음식은요? 아, 그게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지영은 애써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결국 남편 회사 동료가 물었다. 카드가 안 되면 제가 먼저 결제할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생활비, 카드, 계좌가 시어머니 명의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다. 결혼 10년 동안 당연하게 써왔던 그 돈이 사실은
시어머니의 것이었다. 이럴 수가. 지영은 화장실에 숨어 눈물을 흘렸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시각 둘째 민호와 막내 민준도 연락을 받았다. 형, 어머니 연락 안 돼? 응,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카드를 다 정지시키셨대. 왜? 큰형수가 어머니 보고 이번 모임에 오지 말라고 했나 봐. 뭐? 민호와 민주는 동시에 분노했다. 형수가 미쳤어? 어머니를 왜 못 오게 해?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으면. 세 형제는 급히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어디에도 없었다. 집도 비어 있었고 평소 가시던 성당에도 안 계셨다. 저녁 7시 큰아들 집 거실은 냉랭했다. 손님들은 어색하게 돌아갔고 가족들만 남았다. 민수는 지영을 쳐다봤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정확히. 나는 그냥 이번엔 쉬시라고. 쉬시라고? 쫓아낸 거잖아. 나도 배려한 거였어요. 배려? 그게 배려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가 평생 우리 위에 사신 거 알면서 단 하루도 어머니 맘대로 산 적 없으신 분인데 그 순간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도 이번엔 좀 쉬고 싶구나. 며칠 후에 연락할게. 민수는 그 문자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진짜 원하셨던 건 휴식이 아니었다는 걸. 사흘 후 순자 씨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수는 어머니의 집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서랍을 뒤졌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통장 몇 건과 낡은 편지들이 있었다. 민수는 통장을 펼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김순자 큰아들 민수 명의 부계좌 잔액 2억 3천만 원. 이게 뭐야? 민수는 몰랐다. 자신 명의의 계좌에 이런 돈이 있었다는 걸.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어머니 돈인 줄은 몰랐다. 결혼 초 어머니가 사업 자금으로 쓰라며 통장을 맡겼다. 민수는 그게 아버지 유산인 줄 알았다.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보니 달랐다. 매달 50만 원씩 10년 넘게 입금된 흔적. 새벽 시장 좌판 수입, 식당 설거지 일당, 청소 아르바이트비. 어머니가 70살이 넘어서도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어머니, 이걸 왜?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펼쳤다. 민수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많이 늙었을 거다. 엄마는 내가 힘들 때 기댈 곳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평생 모은 돈을 내 이름으로 해뒀어. 언젠가 내가 정말 힘들 때 이 돈이 내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엄마가 늙었을 때 엄마를 잊지 말아줘. 엄마도 외롭거든. 마이너스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자신이 쓴 생활비, 카드가, 집 관리비 모두 어머니 돈이었다는 걸.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엄마, 민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지영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당신, 이거 봤어? 민수가 통장을 내밀었다. 뭔데요? 우리가 지난 10년간 쓴 돈, 전부 어머니 돈이었어.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70살 넘어서도 새벽 시장에서 일하시며 모은 돈이야. 그 돈을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럼 우리가 쓴 생활비가 전부 어머니 돈이었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어머니한테 오지 마세요라고 했어. 신경 쓰인다고. 지영은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10년 동안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 민수는 주저앉았다.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실말이.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의 옛 일기를 발견했다. 2015년 3월 5일. 오늘 민수가 결혼했다. 행복해 보였다. 며느리도 착해 보인다. 나는 이제 짐이 되지 않아야지. 2017년 9월 12일. 손주가 태어났다. 안아보고 싶었는데 며느리가 위생 문제라며 사양했다. 괜찮아. 나도 이해한다.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인데 아무도 안 온다. 괜찮아. 다들 바쁘겠지. 2024년 12월 28일. 며느리가 이번 모임엔 오지 말라고 했다. 그래, 나도 이제 쉬어야지. 민수는 일기를 덮으며 오열했다. 어머니는 외로웠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가족은 어머니를 잊고 있었다. 나흘째 되던 날 순자 씨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왔다. 민수야, 엄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응, 엄마 괜찮아. 순자 씨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엄마, 왜 그러신 거예요? 카드도 정지시키시고.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생각이요? 응, 엄마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어졌거든.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도 반성하고 있어요. 엄마 없이는 안 돼요.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네, 엄마. 엄마가 너희한테 준 돈 기억하지? 네, 그것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는 후회 안 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말이야, 엄마도 이제 외로워. 순자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실은 말이야, 엄마가 너희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엄마, 혼자 세 아들 키우면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 근데 너희 셋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버틸 수 있었어. 순자 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근데 너희가 다 결혼하고 손주들 보고 나니까 엄마는 뭐지? 엄마 인생은 뭐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엄마, 민수야,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외롭고 쉬고 싶고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제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가 너무 강한 척했나 봐. 엄마도 약한 사람인데 말이야. 그때 순자 씨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사실 엄마가 너한테 안 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 무슨 이야기요? 엄마가 작년에 병원 검사 받았거든. 민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이요? 응, 췌장에 혹이 있대. 뭐라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정밀 검사 더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계속 미뤘어. 왜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순자 씨는 쓸쓸하게 웃었다. 너희 걱정시키기 싫었어.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 엄마, 혼자 병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 근데 너희한테 말하면 짐이 될까봐. 민수는 목이 메었다. 엄마가 짐이라니요. 엄마는 우리 전부예요. 고마워, 아들아. 순자 씨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래서 엄마가 결심했어.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엄마, 제가 모시고 갈게요. 병원도 같이 가요. 아니야. 엄마 혼자 가볼게. 70년 살면서 혼자 결정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 민수는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바닷가 벤치에 앉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봤다. 7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을 위해 산 시간은 얼마나 될까? 눈물이 흘렀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허무함이었다. 나는 뭐였을까? 순자 씨는 중얼거렸다. 나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근데 나는 처음엔 분노였다. 왜 나만 참아야 해? 왜 나만 희생해야 해?
그 다음은 혼란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가족을 사랑한 게 잘못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좌절이었다.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순자 씨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쪽지를 꺼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순자야, 내가 가장 힘들 때 이걸 써. 약속한다. 마이너스 당신의 남편. 당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순자 씨는 쪽지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겠다고. 일주일 후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왔다. 새 아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머님, 며느리들까지 나와 있었다. 순자 씨는 놀랐다. 너희들 왜 다 와 있어? 큰아들 민수가 앞으로 나섰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민수야,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둘째 민호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 챙기지 못했어요. 막내 민준도 무릎을 꿇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불효자식이었어요. 순자 씨는 아들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리고 며느리 지영이 다가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어머님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영은 순자 씨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이 평생 저희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다. 너희들 고마워.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순자 씨가 만든 음식은 아니었다. 며느리들이 직접 준비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지영아. 순자 씨는 음식을 한 입 먹으며 미소 지었다. 맛은 솔직히 별로였다. 간도 안 맞고 불 조절도 서툴렀다. 하지만 순자 씨는 맛있다고 했다. 정성이 느껴져. 고마워.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할게요. 아니야. 너도 힘든데 뭘. 아니에요. 어머님이 더 힘드셨어요. 순자 씨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서로 이해하며 살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식사 후 민수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병원 검사 결과는요? 응, 다행히 악성은 아니래. 정기 검진만 받으면 된대.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응.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야, 엄마가 한 가지 부탁할게.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엄마한테 솔직해줘. 엄마도 너한테 솔직할게. 네, 엄마.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볼게. 너희 눈치 안 보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세요. 엄마도 행복하셔야 해요. 순자 씨는 웃었다. 고마워, 아들아.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를 썼다. 2024년 12월 30일. 오늘 나는 깨달았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70년을 살며 처음으로 내가 소중하다는 걸 느꼈다. 늦었지만 괜찮다.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살 수 있다면. 순자 씨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 밤 순자 씨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늘 자신에게서 시작해야 한다는 걸.